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시장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려 5억 달러, 한화로 7,500억이 넘는 선물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됐는데요. 이게 숫자만 봐도 정말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심장이 철렁하죠. 누군가는 한순간에 포지션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산이 많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ETF랑 온체인 지표들은 어떤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더 핵심이겠죠. 일단 지난주 흐름부터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ETF에서는 약 3억 달러 가까이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더리움 ETF는 18억 달러 이상이 오히려 들어왔어요. 완전히 자금의 무게중심이 기존 비트코인에서 지금 시점 이더리움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관 자금이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겠죠. 리플도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들이 잡혔습니다. XRP 활성 주소 숫자가 불과 며칠 사이에 19%가 증가를 했고요. 거래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시장이 조용해 보이고 하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밑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형 자금 이동까지도 포착이 됐는데, 바이낸스에서 마켓메이커로 알려진 윈터 뮤트 쪽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대량 이동을 했고, 단순한 이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대형 이동들이 보통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신호로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호재가 나오면 곧바로 가격이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ETF 유입처럼 이미 준비된 이벤트는 발표 순간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은 그 전에 미리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 뉴스에 따라잡기식 매수 들어가면 늦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보실 겁니다. 기관 자금은 이더리움으로 쏠리고, 개인 관심은 리플에서 살아나고, 비트코인은 청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시장은 지금 시험대에 서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번 주는 단순하게 한번 흔들린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자산이 중심이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 가격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읽는 게 핵심이겠죠.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이클을 선점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지표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 7월 PCE 물가 지표입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코어, 그러니까 식품이랑 에너지를 빼고 있는 근원 PCE인데요. 이번에 2.9%로서 발표가 됐고, 예상치랑 똑같았어요. 지난달보다는 살짝 내려온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이제 진짜 금리 인하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숫자만 봤을 때 목표치 2%에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이따른 기대감도 당연히 생길만 합니다. 근데 현재 연준 쪽에서는 쉽게 움직여주질 않아요.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지표, 임금지표,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팬데믹 때는 돈 풀리면서 물가가 폭발했었고, 이런 것들 잡겠다고 연준이 미친듯이 금리를 상승시켰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 긴축의 끝자락에서 물가가 확실히 내려온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심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꺾이지 않으면 다시 물가가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오늘 나온 PCE 물가 지표는 그냥 문은 열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잠금 장치 하나가 남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9월달 FOMC에서의 첫 번째 금리 인하겠죠. 실제로 현재 시점 CME 패드워치 지표를 보면은 확률 자체가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윌러 연준 이사도 공개적으로 9월부터 서서히 금리 인하하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남겼었고요. 그럼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슨 뜻이냐? 금리가 내려간다? 곧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달러 강세는 한숨 돌리면서 국채 금리도 안정이 되고, 위험자산으로 돈이 다시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자산들은 이런 신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가 내려왔으니까 바로 금리 인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미국 연준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보고 움직입니다. 이번 PCE도 중요한 힌트겠지만요, 진짜 열쇠는 그 다음 주 고용 지표인 거고, 이게 둔화가 되는 게 확인이 돼야지 금리 인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오늘 발표 자체가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조각이 전체 그림을 어떻게 완성시킬지 앞으로 몇 주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미국 금리 얘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의 리듬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 시장의 흐름들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숫자 하나하나를 놓고 놓치지 않고 유동성이 어디로 흐를지 감각을 키워야 되기 시기인 거고,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XRP 일봉부터 살펴봤을 때 최근에 4,150원 고점 찍고 현재 3,980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21 이평선과 5일 이평선 전부 다 아래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단기적으로 이 두 이평선 간의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러면서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평선만 놓고 봤을 때 XRP가 최소한 5일 이평선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돼요. RSI 지표도 42선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데, 과매도 구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락 쪽 힘이
힘이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수 영역에서 데드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여전히 약세 쪽에 기울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1시간봉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상황들이 더 뚜렷해집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4,050원 위로만 올라가면은 매도세가 바로 나와버리고, 반대로 3,950원 근처에서는 매수세가 받쳐지면서 좁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이런 구간들이 단기 매물 소화 단계인데요, RSI가 31까지 내려가면서 단기 과매도 신호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추가 하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MACD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큰 힘은 실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드리자면은 현재 XRP는 단기적으로 3,950원 지지 라인으로 삼고 있고, 이 구간이 무너지면 3,700, 그리고 더 깊게는 3,5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반대로 또 반등할 때는 4,100원 그리고 4,180원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가격대들 강력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지금 전략들이 명확합니다. 신규 진입은 지지선이 확인되는 3,950원 근처에서 분할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단기 반등 시에는 4,100원, 4,180원 구간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3,5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절대로 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강조드려요. 지지선과 저항선들 차분히 확인하시면서 원칙 매매를 지켜나가셔야 될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신사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커뮤니티, 실시간 호재나 타점 같은 것들 브리핑들, 시장 지표, 거시경제 상황들까지도 전부 다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리플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리플의 활성 주소 숫자가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반짝 올랐지만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지갑을 열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줄어든 거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시세 장난이 아니라 신규 유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래소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바이낸스, 업비트에서는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늘었어요. 한쪽에서 단타 치고 빠지고 다른 쪽에서는 장기 보관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OKX는 거의 지갑에 남아있는 물량이 없을 정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역별 색깔들이 확실히 갈리고 있다는 거고, 지금 XRP 유통의 중심은 아시아, 특히 한국이겠죠. 업비트 쪽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가격만 바라보고 리플이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돈의 흐름은 차트가 아니라 거래소 보유량, 지갑 이동들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강세장이라고 착각하기 쉽겠지만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들이 차갑게 보이죠. 참여자가 줄고 있다, 거래소 입증금이 뒤섞여 있다, 힘 빠지는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시장은 늘 조용한 순간에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공포 구간들에서 그 다음 상승 국면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신사채널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코인 4,850원 고점에서 팔고 나왔고요. 현재 3,000원대 라인에서 미리 분할 매수 걸어놨습니다. 현금 들고 준비하고 계시죠. 앞으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XRP가 글로벌 유통망 속에서 어떤 힘을 모으고 있는지,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 숫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진짜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리플을 볼 때 필요한 거는 눈앞의 차트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시야라는 거. 리플은 단순한 알트코인 가격 게임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읽는 거는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실제로 이번에 리플 측에서 재민이랑 손잡고 새로운 신용카드를 내놨는데요. 이름부터 바로 XRP 재민이 카드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카드 하나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코인의 위치를 바꾸는 시그널처럼 느껴집니다. 이 카드 자체가 주유하고 밥 먹고 마트에서 장 보면은 최대 4%까지도 XRP로 돌려주는데, 기존에는 포인트나 캐시백으로 받았다 보니까 이제는 코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코인으로 커피값 돌려받는다? 신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단순하게 XRP만 주는 게 아니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안정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고르실 거고, 또 어떤 분은 XRP를 모아나간다면서 미래의 상승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XRP는 성장 자산, 그리고 RLUSD는 안정 자산, 이런 리플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재민이 혼자 낸 게 아닙니다. 마스터카드랑 웹뱅크까지도 같이 붙었어요. 카드사, 은행, 블록체인이 한 무대에서 만나버렸다는 거고, 미국 SEC 소송 끝나고 규제 리스크가 조금 정리된 이 시점에서 소비자 금융시장으로 직접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 한정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요. 하지만 이게 테스트 베드가 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글로벌 확산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수가 있겠죠. 구독자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조급하게 투자 매매를 하기보다는 코인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건강한 매매 습관을 길러 나가셔라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 많은 개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인이 리플일 겁니다.
도대체 언제 오르냐, 왜 자꾸 흔들리냐, 이런 걱정심과 기대감들, 그리고 실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실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리플에 거의 몰빵 수준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더 크게 감정 기복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코인 시장에 리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플이 좋으니까 그냥 묻어두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정말로 묻어둘 거라면 비트코인의 덩치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효율적일 때도 많고요. 물론 리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좋은 재료랑 그리고 이슈가 쏟아질 자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겠죠. 몇 달 만에 500원대에서 4,900원대까지 올랐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고점이다, 곧 더 오른다, 이런 기대감에 매몰되어 계십니다. 실제로 투자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과거에 리플이 4,900원에서 170원대까지 떨어졌던 패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외면하시면은 오히려 쫓기듯 매매하게 되는 거고, 똑같은 시술을 반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에 4,900원에서 떨어진 리플이 2025년 와서야 다시 4,900원을 회복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을 좋아하고 많이 분석해왔었지만 이런 냉정한 시간의 흐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7년을 가만히 기다렸을 테고, 또 누군가는 170원 바닥에서 용기 내서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물타기로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분도 계시겠죠. 결국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코인 시장의 큰 틀에서 바라보고 현실적이고 냉정한 원칙 매매를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야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계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 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